여튼 자 봐요. 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일단 다 했는데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제 수업할 때 계속 중간에 좀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할게요. 고쳐가면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항상 전달하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보통은 적자 생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생물학자, 생물학자들은 요즘 무슨 말을 많이 쓴다고요? 자연 선택이다. 적응하는 자, 생존한다. 이런 그 자체를 누가 선택한다고? 자연이 생존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고, 뭐 어쨌든 나는 여기서 버티고 살았다 이런 말이 뭐라고요? 적자 생존이고. 그래서 어떤 강사들은 이거를 다른 말로 적응하는 자가 아니고 열심히 적는 자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모하라고. 근데 저는 꼭 필요한 거는 중간에 메모하더라도 자꾸 강의 중에 뭐 메모하고 이런 거를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왜? 적느라고 강사가 진짜로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느라고 바빠서. 자, 그래서 다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제공해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키포인트 되는 말만 딱 체크해놨다가 뭐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몇 분쯤이다. 이런 거 좀.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열어보다 보면 어느 위치라는 거 대충 나와야 안 나와요? 본 사람은 나오죠? 결석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알지만 여러분은 이거는 중간에 패스 할 수도 있죠. 그런 점은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르 샤틀리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놈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요.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되려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르 샤틀리에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르 샤틀리에라는 학자가 말했겠죠? 그래서 그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항상 어떤 상태라고? 불안정 상태고, 누구나 다 모든 생물은 동식물, 미생물 상관없이 자기의 생존 스타일대로 안정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적용해 있다고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뭐 북극 다르고 남극 다르고 뭐 적도 다르긴 하겠지만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5도인 상태로 대략 한 만 몇천 년이 왔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기에 안정화된 상태로 적응하고 살았는데 지금 몇 도가 올랐다고? 1.5도가 올라가니까 에게 1.5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몇 도? 36.5도. 자, 병원 갔습니다. 아기의 귓구녕에다가 띡 쐈습니다. 37.5도다. 몇 도 올랐다? 1도. 그래도 용서해 줄만 하다. 38도. 어떻게 얘기하죠? 그럴 때? 펄펄 끓는다고 얘기하죠. 불과 얼마 가지고? 1.5도를 가지고. 1도, 1.5도 올라간 것이 안정화다, 불안정이다.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거랑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안정화되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 기후 위기를 보면 식량 위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식량의 몇 프로가? 6 내지 7%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뒤 안타깝게도 지구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따 개체수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간다면 20%의 식량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20%가 줄면 결국은 식량 때문에 뭐가 터진다? 전쟁 터진다. 박 터진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몇 프로? 통계마다 다릅니다. 25%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자급되는 거 뭐? 그것도 밀가루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옛날에 쌀을 중심으로 먹었다라면 이조차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 쌀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된다? 어디든 수입해 와야 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가능하나?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밀가루가 한 포대 10,000원 하던 것이 50,000원 한다. 안 사올 수 없다. 그러면 그 밀가루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돈 많은 나라에서 뭐 한다고?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된다. 약자는 깨꼬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식량 위기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인구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대로 간다면 전제는 2050년에 가면 뭐라고요? 100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제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소멸 위기라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자본주의 경제는 소비가 일어나야 뭔가 생산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소비는 누가 한다? 사람 중심의 소비 경제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인구를 자꾸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범지구적으로 보면 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현상유지. 그래서 저는 현상유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아직은 버틸만 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보실 수 있어요.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열어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제가 한 개만, 요 뒤에 연도수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한 개만 한번 열어보면 여기 이제 연도 변하면서부터 이제 연령대의 인구 구조가 막 바뀌는 거를,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였다가 쭉 가면서 바뀌어요. 내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짧은 영상을 연결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누구를?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숫자로 그냥 숫자 내놓고 이런 것보다 그럴 때는 뭐가 좋다고요? 이런 영상 그래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이걸 일부 캡처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짧게 보여주면 좋겠고 좀 편집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몇 년도에 오니까 2033년 예측이죠. 예측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주로 여위애가 많아진다. 그럼 얘들은 따라합시다. 환장하겠네. 우리 부모 아닌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좀 전세 너무나 옮겨다닌다. 미안해.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인구 줄어든다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통계이기 때문에 내가 숫자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현재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자꾸 열어주고 있잖아요. 저희 집이 있는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훨씬 더 전체 숫자로 보면은 외국인이 많지는 않는데 흥무초등학교 가면 한국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긴 또 형무초등 러시아 쪽 애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장을 뽑는데 한국 애들이 밀려가지고 음. 외국인 그래, 그게 이제 구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민족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껴안는 이런 교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 현 주소 이대로 간다면 전 지구인이 선진국처럼 산다면 며칠을 먹고 산다고? 10일 정도 먹고 산다고. 자, 이게 요럴 때 애니메이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10일을 바로 말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며칠? 몰라요. 한 달보다 짧습니다. 5일, 아니 5일보다는 더 많아요. 뭐 이렇게 그럼 서로 막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냥 10일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뭐 더 낮게 더 높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청중이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예 10일이네요.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딱 맞으니까 기분이가 무지하게 좋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강의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그렇게 해서 10일이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발자국이 사실은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래서 해결책은 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주제가 생물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 지구적인 큰 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도 기계에 의존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직접 노동을 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얘기할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대략 한 현재 환경 수용 능력은 몇 억 명이라고 이 책이 쓰여진 게 좀 몇 해 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82억이 넘어간다 그랬죠. 클릭해보면 실시간 자료 나오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늘어야 될까 줄여야 될까 이제 토론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토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장 박사 통해서 토론 기법도 한번 배우시는데 여기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는 정가 쪽 나는 감소 쪽 근데 우연히 일치로 한 사람은 정가 하나는 감소로 같으면 너 그 토론을 해봐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왜 그 결론을 내봐라 거기서. 그러면 발표도 좀 시켜가면서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자꾸 유도했어요? 늘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느는 것도 문제고 줄은 것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현상 유지라도 해서 이걸 잘 관리하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건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러면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시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고 그게 쉽지가 않다. 현재 자본주의는 무슨 경제다? 소비 경제다. 소비로 해서 소비가 일어나야 생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될 것 같아요. 농업도 스마트 농업배가 무슨 대양 생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한 곳이 있잖아요. 네. 스마트 농업배가 막 쫙쫙 그렇죠. 크게 뭐 걱정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자체의 단위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옛날엔 여기 10,000명이 붙어서 했다면 지금은 서너 명이 붙어서 하고 그럼 나머지 97,997명은 인구가 줄어든다 뭐. 그리고 기업도 보면요. 이제 현대자동차 한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인원이 돌다가 거기다가 요즘 뭐 피지컬 AI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인원이 확 줄어요. 그러면 로봇세를 매겨서 기업한테 왕창 뜯어 가지고 뭐 한다고?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 한다면 이 인구가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 더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없어지고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딱 그거 타먹고 더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 일해가지고 150만 원 받을래? 그냥 돈 130만 원 받을래? 그럼 뭐예요? 원래 일하고 150을 선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말지 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분할해서 쓸까요? 톡 털어 넣을까요? 쫄쫄 굶다가 어디 또 준다 그러면 또 줄 서가지고 좀 받아먹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것도 딜레마고. 근데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된다고는 봐요. 왜? 워낙 기계화돼 가지고 자동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포스터 여기 지속 가능 발전대에 뭐 포스터를 그 저기 포스터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공룡을 해놓고 뭐라고? 나도 멸종될 줄 몰랐어. 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멸종을 할 때는 그 시대의 최고 상위 포식자가 제일 먼저 간대요. 그럼 현재 우리 시대에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최고 포식자는 누구? 나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 누구부터 간다고? 나는 죽어서 가겠지만 나중에는 이 호모사피엔스 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을 거다. 짧게는 몇십만 년, 많게는 몇백만 년이겠지만 지구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 이따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런 자료들은 잘 활용하시고요. 근데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약간 지난 통계일 수도 있고 또 통계를 만들어내는 기관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 강의하러 갔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완충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숫자로 말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또 바로 또 앉아서 뭐 하죠? 뭐 해가 참 어려워요. 강사하기가. 그래서 앞에 이런 완충하는 것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전에 내가 또 뭐 한다고 사전에 한번 검사해보고. 근데 책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은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그쵸?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가니까 뭐 그렇게 또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그게 참고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인 경우는 좀 따질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가 위협이 된다. 우리나라는 보리의 70%, 밀, 옥수수, 콩의 몇 프로가? 90%가 수입이 된다. 자, 이 애니메이션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쫙 훑었어, 이미. 우리를 많이 심는데 경주 껍보리 많이 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찰보리빵에 다 들어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보리는 약 70%, 그 다음에 밀, 옥수수, 콩은 뭐라고요? 한 90%를 수입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주변에서만 내 것만 보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이제 확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촌에는 어지간한 건 자급자족 다 하잖아. 뭔 소리야 그게 뭐 이러지만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 옛날에 우리 엄마 길에 사시다가 부산에 오면 도대체 이 촌에 살다가 오면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전 벽돌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신토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신토불이의 개념은 우리 것이 좋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푸드 마일리지는 뭐예요? 음식 버리지 않기. 마일리지, 거리. 수입하면 뭐가 많이 든다?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 운송 비용.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왕 있다면 신토부리를 하되, 자,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몇 프로 정도라 그랬어요? 25% 정도라 그랬잖아요, 대략. 그러면 만약에 오직 우리 것만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5천만 중에 얼마는 죽어야 된다? 75%? 57, 35? 55, 25 하면 3,750만 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신토부리만 주장할 일이 한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 수입산이라고 안 팔았어요. 한때 수입산이라고. 그런데 그 매장 안에는 온통 수입품 덩어리가, 공산품 다 수입품 아닌가 거의? 근데 그 한쪽에 편협해가지고 바나나 우리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우리 사과가 안 팔린다고. 이왕 있다면 사과 바나나 중에 너 뭐 먹을래? 바나나 아니고 사과 먹을래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은 농협에도 바나나를 팔아요. 신토부리 주장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설명을 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얘기할 건지 막 다양하게 다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해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강사는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초점 어디 맞출 건지에 대한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마일리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무조건 국산품 애용이다 이런 말을 써서는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뭘로 가지고 먹고 산다? 수출로. 휴대폰 이런 거 한 대 팔면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몇 컨테이너 들어올까요? 우린 요따마한 거 한 개 주머니 넣어서 수출할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어때요? 바나나를 수백 박스를 해야 돼요. 이 불평등은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으로 얘기를 해줘서는 좀 곤란하다. 조금 객관성이 있도록 해주는 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좀 폭넓게 하셔야 되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동시에 보면서 때로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지난번에 종이컵 얘기했죠? 텀블러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도,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최선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시키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죄인처럼 생각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종이컵을 한 개를 쓰면 하루에 몇 개? 하루에 한 개. 그럼 오늘 저는 몇 개 썼어요? 2개째 쓰고 있어요, 바보같이. 텀블러도 안 가지고 왔는데다가 제가 아까 어느 선생님이 커피를 타주셨죠? 이종화 선생님 타주셨어요. 근데 그 종이컵을 또 뭐 찾아도 없어. 내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왔는지, 아니면 누가 치웠는지 용서해 주세요. 굳이 막 억지로 포장할 필요 없다.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런 종자 개량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한다고요? 어민들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제 물이 바뀌니까 여기 잡히던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온도에 살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 거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교잡종이라는 거. 뭐 때문에? 이거 없어도 못 먹고 살진 않아. 근데 누가 못 먹고 살아요? 어민들이. 일거리가 없잖아. 아니면 이제 그 옛날부터 그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 작은 배를 타고 저 위로 갈 수가 없고 위험하고.
근데 우린 여기서 6,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물고기는 저리 도망가고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돈 버는 문제랑 다 연결돼 있다. 그냥 단순한 먹거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는 게 있다라고 말하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사실은 농업이 발달하고 그 먹거리가 풍족해짐으로 인해서 문화가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더 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됐더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게 뭐가 될 수 있다고?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예요? 체중. 여기는 기아, 기하고. 앞으리 기아, 제가 얼굴을 가린다고 밑에는 관체중. 여기는 이제 이런 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은 집에 가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이 친구가 네.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네. 자기는 처음에 트럼프가 나올 때 네.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한테 트럼프라는 분에 좀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걸리고 나서 너 왜 그 트럼프를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난민들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아기가 없는 상태인데 그 국경에 멕시코인들이 그 당시에는 난민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데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넘어오면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근데 애를 낳는 순간에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 지금 우리 네. 키우는 그래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내 세금으로 그런 거를 반대를 안 하겠다. 그 사람 지금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볼까 참 어찌 보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다. 네.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트럼프가 뽑힐 때 저런 사람이 뽑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정책도 일정 부분 그 사람 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요 집단만 생각하면 내 세금으로 얘네들까지 왜 먹여 살려야 대가 될 수 있고 범지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바엔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뭐 인도주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내 편으로 보냐. 그래서 트럼프는 그 IPCC도 빠져나갔다가 또 뭐지, 그 앞전에 누구죠? 바이든 또 들렀다가 또 이 아저씨는 또 탄다고 막 들락날락 해서 난리 치잖아요. 그 어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런 인도주의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못하고 있는 자국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게 다른 눈으로 본다면 재미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요? 자, 그럼 얘는 얘들이 이 사과나무 버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원래 얘네들을 먹으려고 그러면 띄엄띄엄인데 여기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죽을똥살똥 모르고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진수성찬이 잔뜩 차려져 있어가지고 친구들 다 와서 야들아 여기 없나? 여기에 한상 차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와자와자 먹고 있는데 좀 우리보다 덩치 큰 벌거지 하모가 오더니 뭐가 하얀 물을 뿌린다? 옛날엔 같이 먹고 살았잖아. 까치밥이라고 남겨줬는데 고구마를 보는 멧돼지의 시선은 뭘까? 먹이. 찾으러 다니려고 그러면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온데 파댕겨야 되는데 여긴 들어갔다 하면 어때요? 하기만 그냥 나와. 그런데 들어가다가 전기에 지직해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다른 시각도 볼 수 있는 것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농약 치지 말자.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농약을 안 치고도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장 대표가 아는 분이 있다 그랬죠. 저도 그분을 알아요. 실제로 그분 농장에도 가봤어요. 소개 한번 했어. 50%. 그래 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거기 진짜 또 고 농약 안 치면 진짜 팔 그 제품의 그게 근데- 품질이 잘 안 근데 나더라고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진짜 고추가 키가 이만해요. 나도 안 치고 왔는데. 고추도 그만하면 짜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 하여튼 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예, 하여튼 그게 뭐 소금물 뭐 몇 대 몇으로 타고 뭐 이런 친환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하더라고. 저 들어 다 까먹었어요. 네. 이되죠? 네. 그래서 파괴의 결과는 온통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산호초가 망가지면 1.5도가 올라가면 70 내지 90%가 산호초가 소멸이 되고 이 산호초에는 그 안에 온갖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데 그게 싹 없어진다. 그리고 물고기가 숨을 곳이 작은 물고기가 숨을 곳이 없어지고 그럼 그게 생태계가 그 안에도 파괴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6차 대멸종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5차 동안에 누가 최고 포식자가 멸종했다. 그 지금 현재 누구라고? 나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뭐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지. 산호초 이뻐요, 안 이뻐요? 매우 이쁘죠? 그럼 이런 데다가 산호초 그림 하나 넣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돼감으로 해서 여기도 그냥 제가 집에 가서 그냥 보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 가기 때문에 식량 안보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하는 걸 뭐라고요? 주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런데 지금 식량은 그게 된다 안 된다? 누가 꽉 줘오면 할 수 없이. 돈이 엄청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특히 자본주의는 누구한테? 대자본주한테 올가미가 딱 채워져 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씨앗도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해요? 우리 토종 씨앗이라고 이게 그 종자 무슨 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것도 다 가져가 가지고 저거가 등록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씨앗인데도 어떤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다 하는 이런 그게 어찌 보면 선진국의 돈 있는 자의 행포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지금 우리가 종자 우리는 그냥 종자 사서 심지만 그 안엔 이미 다 이런 돈이 로열티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종 살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있는데 이게 개량해야지. 이 전체적으로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생산성에 따져보면 안 맞는 것들이 참 많더라. 고추가 보통 요즘 막 이렇게 긴 고추가 있잖아요. 네. 근데 토종은 어때? 전부 다 아주 작은 것만.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옥수수 개량해서 심어다 주고 엄청 상도 받고 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저기 써 있는 써 있어요? 누구라고? 옥수수 박사라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TV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뭘 하셨다고요? 종자 개량을 해서. 같은 옥수수에서 전부 다 이 크기가 크고 굵게 맺히게 만드는 작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이 모든 그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것조차도 뭐가 선진국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생물 다양성은 우리는 보호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뭐 띠를 메고 웹니다 합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합시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갈 때는 이런 걸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포인트만 몇 가지 딱 들고 가셔서 뭐 1시간 내지 2시간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자료를 많이 들고 간다고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맥락이 따르는 몇 가지 주요 내용만 뽑아가지고 또 그때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거나 AI 물어서라도 한번 확인하면서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미지 같은 건 여기에다 맞춰서 넣으면 되고 만약에 빌헤어는 사람, 이 사람도 그냥 절해두는 것이 아니라 빌헤어 사진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더 공신력도 있어지고 좋다. 그래서 우린 뭐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당장 걸어 다닐래요. 엘리베이터 안 탈래요. 애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네. 그 오케이 하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럼 훨씬 더 건강해지겠네? 이렇게. 단.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세요. 걷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자,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한번 걸어 올라가는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나요? 앞꿈치로만 걸어요? 앞꿈치로. 아니,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꿈치까지 이렇게 걸어가나요? 앞꿈치를 주로 해요? 보통 앞꿈치로 많이 하죠. 자, 다리가 쭉 펴져요? 구부려져요? 구부려지고 이렇게 반축해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무릎에 무리가 간다 안 간다? 구부려서 관절이 놀잖아요. 이렇게. 자, 내려갑시다. 어떻게 내려간다? 쿵. 뒤꿈치부터. 쿵.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된다? 압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무릎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면 될까? 내려올 때도 살짝 구부려서 뭐로? 앞꿈치로 사뿐 요로 내려오면. 그게 또 아니야, 해보라고. 지금 해보라고. 사뿐 요로 해봐요. 살짝 무릎 구부려서. 자, 무릎에 물이 간다, 안 간다? 앞으로 꼬꾸라지 못해. 자, 연습이 안 돼서 그런데 저는 계단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내려가요. 살짝 구부려서. 자, 물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저 건강교육 강사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 앞꿈치로 구부려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단, 여기 연식이 좀 되셨다면 잡고. 타고 내려오세요. 연식이 되셨다면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이힐을 신었다면 안 돼요. 타고 내려오세요. 자, 앉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보통 여러분 아는 상식으로는 계단 어떻게 하라고? 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보건대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걷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면 쿵쿵 찢는단 말이에요. 뒤꿈치로. 오케이?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일단 갈 때부터 한번 해봐요. 의식적으로. 네. 약간 엉거주춤해서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무릎에는 절대로 무리 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자세로 똑같이 내려오시라. 그리고 내가 좀 다리가 불편하가 이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 타고 내려가라, 잡고 내려가라. 이렇게. 그래서 괜찮은데? 좀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강의장에 가면 이쪽 옆에 계단 같은 거 있을 때 있으면 제가 보여줘요. 그냥 가서. 그러면 훨씬 더 앉아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눈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제가 바로 뭐 했어요? 일어나세요. 같이 해봅시다라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시간도 이만큼 잡아먹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는 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가능하면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가 남는다고? 쓰레기. 폐기품이 아주 적게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폐기물의 최소화. 자, 어떤 나무를 가공을 했어요? 버렸잖아요. 이 짜투리 나무를 가지고
그냥 불만 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또? 그 짜투리 나무로 뭐 다른 걸 만들고. 그러면 진짜 끝에 가서 짜투리 남는 걸 뭐 한다고요? 다 부셔가지고 뭐 하죠? 본드 발라가지고 뭐 하죠? 또 합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원료가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클로즈드 룹이라는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전부 다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엄청 많이 한다. 그러면 뭐가? 원료비가 적게 들겠죠? 근데 이게 한 공장에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지니 연계해가지고 이쪽 폐기물을 저쪽 가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순환 시스템을 뭐라고 말한다고?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다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는 있고 너무 이론을 외워라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신세. 애니메이션은 몇 번 돌았어요? 3번밖에 안 돌았어요. 반복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 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진짜 발표할게요. 오늘 하는 분 딜레이하고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은 교나 선생님 해결할 거 해결하고 가고. 예, 수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곱씹어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PPT도 들여다보고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잠깐만 끄고. 네.